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국내 연구진이 세계적 수준의 지라갈륨 전력 소자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국내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라갈륨은 차세대 반도체 핵심 소자로 꼽히는 물질입니다. 이번 지라갈륨 전력 소자 개발로 향후 반도체 산업은 물론 군수 및 통신 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지난 21일에 S대역 300W급 지라갈륨 전력 소자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S대역은 2GHz에서 4GHz 주파수 대역을 의미하고 군수 산업에선 레이더 장비에 쓰이며 통신 분야에선 5G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라갈륨은 반도체 소자로 쓰이는 실리콘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항복 전압으로 고전압 동작에 유리하며 별도의 에너지 저장 공간이 요구되지 않아 고전압 전력 반도체에 적합합니다. 또한 실리콘을 대체할 물질로 떠오른 갈륨 비소 대비 전력 밀도와 전력 효율이 7배 이상 높은 장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뮬디벨롭먼트에 따르면 지라갈륨 전력 소자 시장은 지난해 1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연평균 59%씩 성장해 2027년에는 관련 시장 규모가 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현재 미국과 일본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보유한 지라갈륨 전력 소자는 평균 250W급입니다. 미국과 일본 및 유럽 등은 지라갈륨 전력 소자가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높아 소자의 구매부터 활용 및 처리 등의 제한을 두고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한계 속에서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고출력 고효율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지라갈륨 고전자 이동도 트랜지스터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연구진은 개발된 전력 소자 칩을 패키징해 출력 전력 300W급에 전력 밀도 10W 이상의 지라갈륨 반도체 소자 성능을 검증했습니다. 기존 약 250W의 8.4W 수준의 상용 지라갈륨 반도체 소자 성능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특히 설계부터 공정과 측정, 패키징까지 모두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이 이뤄졌습니다. 이 기술은 향후 고출력을 필요로 하는 군사용 레이더, 고주파용 통신 시스템이나 전기자동차용 전력 시스템 등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투기 전략 기술인 A4 레이더용 지라갈륨 집적 회로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반도체 산업은 물론 군수 및 통신 산업 등 전방위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2020년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연구단이 전투기 A4 레이더용 지라갈륨 반도체 송수신기 A4 집적 회로 기술을 개발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이 기술이 반도체 핵심 부품 국산화에 기여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소재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방 레이더와 통신 및 6G 차세대 이동통신 등 반도체 핵심 부품의 국산화와 일본의 주요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인 지라갈륨 기반 집적 회로 개발 연구도 심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300W급 지라갈륨 전력 소자는 2013년 100W급 개발에 이어 거의 10년여 만에 개발한 것으로 이번 300W급 지라갈륨 전력 소자 개발로 국방 레이더 개발 분야에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DX 코리아 2022 전시회 관련 소식입니다. 9월 21일부터 DX 코리아 2022 전시회가 개최되어 다양한 무기체계가 전시되고 있으며 가장 눈에 띄는 전시품은 바로 현대로템의 수출형 전차입니다. 널리 알려졌듯 지난 8월 18일에 현대로템과 폴란드 국방부 간의 K2 주력전차 도입을 위한 실무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기본 계약 내용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K2 주력전차 3개 대대분 총 180대를 폴란드 육군이 직도입하고 향후 폴란드의 요구에 따라 수정된 K2PL 전차를 폴란드 국내에서 생산하는 계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군의 긴급한 사정을 반영해 2022년 중에 한국 육군용으로 생산된 10대의 물량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어서 2023년에 18대에 이어 2024년은 56대, 2025년에는 96대를 양산해 총 180대를 충족할 계획입니다. 초기 공급되는 180대는 무전기 이외에는 현용 한국 군용 K2 흡표전차와 차이가 없다고 하며 2025년부터는 폴란드군의 요구가 반영된 K2PL 모델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체결된 계약은 180대에 대한 것이며 올해 12월까지 K2PL 모델의 성능과 생산 분배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현대로템이 약 2년이란 짧은 시간 안에 K2PL 모델을 개발해야 함을 의미하기에 현대로템 실무 개발자들도 엄청난 도전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관계자는 노르웨이 차기 전차 결과는 올해 10월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가 선정할 경우 차기 전차 도입을 검토 중인 에스토니아도 K9 자주포 사례처럼 동일하게 K2 흡표를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외에 K2 흡표 전차 배치에 발맞추어 신설되는 기계화 부대를 위하여 K808 지휘형과 구급형 등을 도입하는 계약이 같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로템 관계자는 세부 협상이 완전히 끝나야 확실해지겠지만
현재로서는 K2PL의 전투 중량은 60톤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폴란드 영토는 넓은 평야 지역인데다 도로나 다리 등의 사회 인프라와 공병 장비 체계 모두가 노후화되어 전투 중량 60톤을 크게 넘어가는 전차 운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미국을 통해 도입한 M1A2C 전차 운용에 대해 벌써부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현대로템은 과거에 공개되었던 7x2개 로드 휠을 갖춘 K2PL 외에 6x2개의 로드 휠을 갖춘 노르웨이 수출형 K2NO 모형인 사막 수출형 K2 전차 모형을 공개하였습니다. 다만 관계자는 국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최대의 기술 옵션을 보여주는 예시일 뿐 실제 이와 동일한 형태의 모델이 개발됨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K2PL에는 어떻게 등장할까요? 먼저 폴란드 육군이 자국 환경을 반영해 개발한 성능 개량형 레오파드 2PL 전차의 전투 중량 역시 60톤 이하로 제한했고 실제 59톤의 전투 중량을 가집니다. 전투 중량을 줄이고자 레오파드 2PL은 IBD사가 개발한 MMC를 사용함과 동시에 정면 방어력을 중시하고 측면 방어력 수준은 제한하였습니다. K2PL도 비슷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K2PL의 정면에는 현재 국가연과 삼양컴텍이 개발하고 있는 수출형 KSAP 복합장갑이 도입되며 관계자는 당연히 방어력은 비밀이며 기존 K2 흑표전차보다 우수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만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중량과 부피에서 우수한 방어력을 확보하고자 MMC 수준은 아니지만 장갑 재료 등의 새로운 신소재가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 부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굳이 폴란드용 K2PL과 닮은 모델을 찾는다면 전시회에 공개된 K2 흑표전차 사막형일 것입니다. 어쨌든 폴란드용 K2PL이 어떤 모습으로 공개될지 궁금해집니다. 세 번째 소식은 레드백 장갑차가 올 10월에 폴란드에서 발표된다는 소식입니다. 폴란드의 방위산업 전문 매체인 디펜스24는 지난 19일에 폴란드군이 도입을 검토 중인 한국산 보병 전투차 레드백에 대해 다가오는 10월에 폴란드에서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화디펜스가 해외 수출용으로 개발한 레드백은 방어력을 중시하는 해외 시장의 요구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레드백은 방탄 및 대지뢰 능력에 관한 나토 규격을 뜻하는 스타나그 4569에서 최고 규격인 레벨 6을 웃도는 방어력을 갖췄으며 호주 육군용으로는 액티브 방호 시스템인 아이론 피스트와 시스루 장갑의 개념을 구현해 상황 인식을 확장시키는 아이언 비전을 통합하고 있어 완전히 디지털화된 전투 관리 시스템은 스타나그 474와 완전한 호환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대전차 무기에 대한 장갑차 보호 능력이 주목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레드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한국산 장비를 대거 도입하는 폴란드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디펜스24는 폴란드 육군 관계자의 취재에 근거해 M1A2가 배치되는 폴란드 제18 기계화 사단 전용으로 레드백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히며 K2나 K2PL 등 한국산 장비가 배치되는 부대에는 폴란드가 개발한 보르숙 장갑차가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화디펜스는 레드백의 폴란드 내 현지 생산 및 발전형 개발에도 긍정적이며 폴란드 육군의 요구에 적합한 레드백 도입도 폴란드 육군의 선택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폴란드 육군이 도입을 검토 중인 레드백이 오는 10월에 폴란드에서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마도 올해 10월에 레드백의 폴란드 도입이 발표된다는 의미일 것 같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K2나 FA50에 이어 레드백까지 유럽 상륙을 이뤄내는 것이어서 대단한 성과로 보입니다. 그동안 폴란드의 레드백 도입은 오래전부터 폴란드 언론에서도 소문이 나돌았기 때문에 갑자기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온 것은 처음이어서 주목할 만한 소식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